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119페이지 희기를 아는 것, 지희기 이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주신과 보신을 취용하면 희기는 자동적으로 도출된다. 이런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격신이나 격신을 보호하고 호의하고 도와주는 용신이나 그다음에 격신의 음양의 그 반대편에 있는 가신을 제거하는 청신이나 청신을 돕는 희신이나 이 네 가지를 모두 합해서 희용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희용신이 도출이 되면 당연히 기신은 자동적으로 나오겠죠. 예를 들어서 간목이 격신이고 임수가 간목을 생하거나 보호하는, 경금으로부터 보호하고 병화로부터 보호할 수 있겠죠. 보신이고 용신이고 그 다음에 을목이 혼잡하는 걸 제거하는 신금이 청신이라면 당연히 격신의 혼잡신이 제일 큰 기신이죠. 을목. 그 다음에 간목을 손상하는 경금, 이 경우엔 병화. 이 세 개는 자동적으로 기신으로 산출이 되는 겁니다. 간목을 돕는 임수를 극하는 무토. 임수를 혼잡하는 개수가 있는데요. 개수는 희기가 명확히 가려지진 않습니다. 신금을 극하는 정화. 당연히 기신이겠죠. 따라서 우리는 격용을 먼저 찾으면 희기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평진전식의 격국론에서는 어떤 격국용신, 그러니까 원령용신이죠. 용신. 여기에서 순용역용을 가리기 때문에 기신을 가리는 방법이 약간 다르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치는 똑같습니다. 어떤 사주팔자가 좋아하는 것, 희용신, 그게 희용신과 반대되는 것, 그게 기신이죠. 그런데 우리 그러면 희용신이 뭐 많으면 좋네, 적어야 되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 이런 것이죠. 뭐 이게 지금 한자인데 한신. 한두 개 한신을 어디다 쓸 것인가? 뭐 쓰지 않는다고 해서 어떤 방해가 있지는 않다. 막동타. 그것을 건드리지만 말라. 이런 것이 뜻이고요. 반국, 한신, 반국을 이루어서 한신이 되면 그냥 그대로 놔둬라. 똑같이 한신. 스스로 요긴하게 쓸 수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한신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경우에 따라서는 희신이 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기신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그 경우라는 게 가만히 놔두면 아무 일이 안 생긴다는 거죠. 그것을 지금 여기서는 대의대기, 그러니까 희신적인 요소와 기신적인 요소를 휴대한 그런 신. 하주팔자에서 8글자 일간 빼고 나머지 7글자를 정확하게 희, 기신 딱 똑 떨어지게 나누면 그 사주팔자는 판단하기 용이하고 깔끔한 것이지만 대부분의 사주팔자는 희용신은 구분이 되고 그런데 반대편에 있는 기신도 구분이 되는데 중간에 애매한 글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대의대기신인데 그런 것을 잘 판독하는 그런 기법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하는데요. 명중에 병화가 주신인데 주, 병, 지지에 우술, 화국을 이루고 있고 자월이다. 그러면 자월의 개수가 청용신이죠. 개. 이때 연지가 해수라면 해 중에 간목이 있는 거죠. 해수가 있으면 간목을 사용해서 병화를 보호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주신을 보호하거나 생화주는 용신, 간목. 간목이 투간한다면 이 해임수는 월의 왕하기도 하고요. 근데 3급은 아니죠. 년의 3급이죠. 좀 못합니다. 년월의 왕하고 년의 3급이죠. 자수를 혼탁하게 꺼린다. 이 청신을 혼탁하게 하는 거죠. 단 간목이 있어서 자수의 2급, 오화가 간목을 설한 1급을 차감하면 나머지 1급 간목이 임수를 설하고 병화를 생하지만 임수는 여전히 2급. 따라서 해수는 대의대기신이다. 그러니까 해 중에 간목이 있긴 하지만 이것은 용신으로 쓰이긴 하지만 임수가 기신인데 임수를 완전히 제거해서 없애지 못하기 때문에 비록 간목을 갖고 있지만 해수는 희신적인 요소도 있지만 기신적인 요소도 있기 때문에 대희대기신, 한신이라고 보는 것이죠. 이걸 건드리지 않으면 그대로 그 상태로 어떤 큰 작용은 없는데 건드리는 경우 문제가 생깁니다. 다시 유금이 지지에 있고요. 이게 격신이고 신금이죠. 유신금. 임수가 경금을 설하는, 그래서 가신 경금을 제거하는 천용신이라고 하면 국중에서 신이 있고 자를 만나 성국, 신자 수국이 되겠죠. 신의 경금이 록지인데 유금을 혼잡하게 하여 꺼리나 다만 신중의 임수가 희신이다. 그래서 신은 대의대기이다. 신경금은 가신인데 격신을 혼잡하는, 다만 임수가 있기 때문에 희신 역할도 하는 거죠. 지지합의 경우에도 희기가 있습니다. 자축합이면서 천간의 기토가 투간한 경우에 만약 자수가 희신인 경우라면 자축합은 자수는 합류죠.
합거와 합류 중에 극합하는 경우, 극을 당하는 글자는 합류 보시면 됩니다. 여기 지금 기토가 투관하면 자기의 손 하면 나의 투관은 무관하게 합류됩니다. 여기 밑에 그런 걸 써놨죠. 천간의 대희대기신 무토가 격신이고 연간 월에 기토가 있고 시에는 병화가 있다면 이때는 배열상 병화가 먼저 기토를 생해버리기 때문에 희신 역할을 못하는 거죠. 운에서 기토를 합거하는 경우 병화는 다시 희신 역할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 을목이 연간에 투관의 기신이다. 간목이 희신. 이 경우도 배열상 시간에 신금이 있다고 하면 월간 희신을 먼저 극해버리니까 도리어 기신 역할을 해버리는 거죠. 역할을 하는 거죠. 배열상 원래 의미는 희신이었는데 배열상 기신 역할로 바뀌는 겁니다. 대희대기신은 태왕하면 흉하고 사절 역시 길한 것은 아니다. 사절됐다고 해서 반드시 완전히 사라졌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죠. 그 합으로 살아날 수도 있고요. 근데 이 사절은 일단 세왕에서 세하기 쉬운 거기 때문에 일단 큰 위험성은 없는 경우죠. 귀신이라면. 가장 좋은 것은 제복신이 있는 거죠. 자, 여기 합할 경우에 왕쇠를 봐야 됩니다. 쇠해버리면 합거고요. 왕하면 합류. 어쨌든 주보가 되면 희용신이 되더라도 지나치게 많거나 왕한 것은 좋지 않다. 주신이 태왕하면 채용의 균형을 이루지 못하게 하기 쉽다. 보신이 태왕하면 주신을 해롭게 하는 경우가 많다. 정화가 격이고 병화 가신인데요. 무토로서 병화를 설하면 무토는 청용신으로 좋은 역할을 하죠. 만약에 두 개의 무토를 보면 병화도 설하고 무토가 힘이 남으니까 병화도 설해버릴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는 거죠. 오양은 중화를 얻음이 좋고 만약에 기후에 한서가 있으면 화를 얻고 더우면 술을 얻고 이런 것들이 그런 나머지 시절은 고집할 것이 없다. 조우는 앞에서도 잠깐 설명을 했는데 주로 어떤 성격 측면, 개인의 성격 이런 걸 논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튼 신내 일신상의 일 이런 쪽에 주로 많이 결부시켜서 설명을 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공부 잘하는 거, 시험 잘 보는 거 이런 거하고도 연결시키는데 이런 것도 다 자기 자신의 어떤 신내사죠. 엄격히 따지면
외부 환경 때문에 공부를 못하고 시험을 못 보는 경우, 극히 예외적인 상황일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는 그 한신을 설명한 겁니다. 대의 대기신이죠. 희기를 같이 갖고 있는 거죠. 대의 대기신. 중반 일간 체이지만 쓸 때가 있고 쓰지 못할 때가 있다. 쓸 때는 비록이 주보인 경우이고 쓸 수 없을 때는 양인 종화가 주인 경우이다. 주어법에서 일간은 일단 그다지 큰 쓰임은 없다. 이렇게 그냥 생각하시면 되고요. 주보를 고르고 그 다음에 모아야 될 것은 그렇게 고른 희용신과 체용, 체와의 관계를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주보상에 주신, 보신, 희용신이 체신과 어떤 대립하는 경우, 그러니까 지극히 신약한데 인성이나 비견이 희용신에 들어가 있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는 신의 어떤 생각이나 인사물에서 갈등이 있는 거죠. 안팎으로 모두 나에게 같이 도움이 되는 게 아니고 외부 어떤 상황은 나한테 유리하게 돌아가는데 내부 상황은 나한테 좋지 않은 그런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일간을 가지고. 여기 중간에 마지막에 원국의 어떤 혼잡의 경우죠. 음양이 혼잡, 동양, 같이 왕하고 하나는 제거하고 하나는 남기는 그런 것이 없고 그러면 반드시 전투가 일어나게 되죠. 운에서 음양이 동시에 멸절되면 사망에 이를 정도로 위험합니다. 절되는 것, 구절. 이것은 원국의 병화 혹은 정화가 심약한데 운세가 신해자의 향으로 가는 경우 병정화는 모두 사절지의 향이지. 화를 용하는 자는 흉하고요. 화를 불용하는 자는 무관하고 화를 꺼리는 자는 길하다. 이런 것이죠. 이렇게 운을 보는 겁니다. 주보에서 똑같습니다. 이렇게 보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좀 나누어 보면 군 불가항야, 귀호, 손상, 이익하 이런 얘기는요. 군신이 태구하면 덜어주는 대운, 또 부족한 부분을 도와야 돼. 대발한다. 오행은 그 흐름을 잘라내 내게 소용이 되는 것이 필요하다. 극설이 있으면 군신을 변하게 하는데요. 만약 군이 극을 만나면 극 중에 아이를 모아 그것을 설하게 하여 구할 수 있는데 이게 아는궁설정기죠. 다만 이 경우에도 아이가 과왕하면 좋지 않고 적절한 곳에서 멈추어야 하며 이때 이 아이를 설하는 것은 아이가 설하는 거 이것은 도리어 생이 되는 겁니다. 아는궁 설정기에서
아는 구멍 설정기에서 아이가 모친을 구하려고 설하는 거, 이렇게 해서 구하는 거죠. 이때는 도리어 생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반생입니다. 반생. 상관견관, 유아백단인데 가능하기도 하고 불가능하기도 하죠. 물론 종합격이라면 당연히 상관도 격이 되는 것이고요. 상관격이 겁을 용하는 자는 관을 보면 안 되겠죠. 종합격이 아니면서, 그러니까 종격이나 합격이 아니면서 상관과 식신이 혼잡하면 인성을 쓰고요. 이때는 인성이 있기 때문에 관을 봐도 됩니다. 인성이 있어서 재를 용하는 경우에 관을 보면 안 되는 거죠. 중간에 도리어 인성을 관이 돕기 때문입니다. 관살혼잡, 무조건 좋지 않은 건데요. 다만 관은 살이 혼잡하지 못하고 하면 안 되는데 될 경우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원국에 비겁이 중첩해 보이고 일간이 비겁을 꺼리면 관살 혼잡이 가능한 거죠. 보신에서만 혼잡이 가능하고 격신 혼잡은 당연히 안 되죠. 체용, 일간이체. 아까 설명드린 겁니다. 체신, 일간 중심의 희용신과 주보, 격용신과의 어떤 대립되는 모순이나 갈등이 있을 때에 그런 경우는 일신상의 어떤 인사물과 외부적, 사회적인 인사물과의 관계가 매끄럽지 못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간, 인성, 비겁이 체인데요. 재관, 식상, 용이죠. 유체, 무용, 무용무체는 불가능합니다. 체용의 고저, 대소가 서로 부합하면 가장 길하죠. 보신이 용으로서 주를 생하는 자는 설이 아니고요. 보신이 용신으로서 기신을 생하면 진정한 설이 되어서 기신으로 전화하고 정말로 흉한 겁니다. 살이 제복해야 된다는 이유, 살이 운노에서 계속 제복되면 대부대귀 많은 것, 살이 주신자가 많죠. 살을 사용하면 경중을 보아서 희귀의 변화를 보는 것이고요. 기신이 원국에서 태화하고 생이 있으면 제지하는 신이 원국에 있긴 해도 무능력함일 때는 오로지 설씨를 이용해서 인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신이 희신이고 기란이 이치인 거죠. 안흥생모는 희신을 보호하면 아름답지만 기신을 보호하면 흉한 거죠. 음양의 작용, 음은 양은 양이 작용하는 것이죠. 그런데 원국에 오로지 양만 있고 음이 없거나 음만 있고 양이 없으면 이성간에도 작용을 할 수 있는 거죠. 즉 양이 음을 생극, 음이 양을 생극할 수 있는 거죠. 다만 이러한 이성간의 역량은 약한 거죠. 하여튼 대운을 생하는 경우 원국의 희용신이 대운에서 기신을 생하는 자, 이렇게 지금 구양계 선생도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런 것은 어떤 동정의 정의 이치상 불합리한 설명이죠.
우리가 앞에서 잠깐 설명드린 바 있지만 원국이 있고요. 대운이 있고 윤현이 있습니다. 원국, 대운, 윤현. 동정의 주체가 분명하죠. 이것이 원국이 정이면 대운, 윤현은 동이죠. 대운이 정이면 윤현이 동이죠. 대운, 윤현이 정이면 윤현이 동이죠. 그래서 동정을 보는 것은 작용 방향을 보는 거죠. 동이 정한테. 그래서 원국이 대운을 생하는 경우는 사실은 불가능하고, 대운이 동에서 원국에 작용하는데 원국에서 대운을 생하는 글자가 동하여 작용하는 거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주보법의 그 개괄적인 내용, 그러니까 어떻게 주보를 어떻게 취하고 희기를 어떻게 판단하는가를 개략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책을 보시고 꼼꼼히 읽어보시는데 너무 지루하시고 진도가 잘 안 나가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도움을 드리고자 말씀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다시 책을 꼼꼼히 읽어보시고 음미하시고 연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주보법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자리 잡게 되는 것이지, 그냥 제 설명만 간단히 듣는다거나 대충 책을 읽으신다면 주보법도 여러분들한테 쉽게 접근될 수 없는 그런 느낌으로 될 것입니다. 일단 주보법, 주보 취용, 그러니까 정, 격, 취용, 이거의 대강은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다음부터는 이제 실제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